안녕하세요. 빈둥이 클레어입니다. 오늘도 방콕의 아침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국에 1년간 살면서 불편했던 점 5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불편한 행정 서비스입니다. 어떤 비자를 갖고 있던지 간에 태국 거주 외국인은 90일마다 이민국에 거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긴 한데 이게 먹통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날씨도 덥고 또 바쁜데 시간을 내서 또 이민국에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비자 연장을 하는 경우에 이제 필요한 서류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서류가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담당자에 따라서 다른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민국에 가서 이 비자 연장 때문에 대기를 해서 이 서류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제 경우에는 한 4시간에서 5시간, 아침 9시에 갔다가 오후 3시 반 넘어서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 서비스를 받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혼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제 에이전시 비용 같은 경우에도 진짜 수십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뭐 몇 장 복사하는 것도 복사비 한 장당 1,000원씩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불편하다고 느꼈던 게 이 방콕, 이 태국의 행정 서비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숨막히는 더위와 미세먼지입니다. 태국은 1년 내내 덥습니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1월, 12월에 아침, 저녁으로 살짝 선선한 거 외에는 따로 겨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1년 내내 덥습니다. 3월에서 5월은 지금이죠. 특히 더 덥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말부터 6월, 7월 이렇게 우기로 접어드는데, 그때는 더운데 습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와도 연관이 있긴 한데, 수질 문제와 해충입니다. 바퀴벌레가 성인 남성의 엄지손가락만한 정도로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퀴벌레가 새로운 콘도라든지 오래된 구축 콘도라든지 다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전체 그 콘도 방역을 하게 되면은 콘도 그 거리에 완전히 바퀴벌레 천지입니다. 거기다가 태국의 수돗물은 석회질과 노후된 배관 문제로 그대로 사용, 특히 먹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설거지를 하고 나서 이제 그릇을 두면은 잠시 후에 이제 석회가 좀 가라앉아서 뿌옇게 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 문제가 사실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잠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매일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그걸 먹고 입고 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치질 할 때도 이제 마지막에 생수로 마무리를 한다던가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처음 몇 달간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매일 일상을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매일 한다는 거는 비용 문제도 있고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양치나 샤워할 때는 그냥 사용을 합니다. 필터도 맞는 형태가 있고 그렇지 않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필터를 다 교체할 수는 없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매일매일이 이 바퀴벌레 해충과의 그 전쟁입니다. 매일 온몸이 모기 자국으로 뒤덮여서, 특히나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뭐 짧은 걸 입거나 할 때 다리가 완전히 다 상처 투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불편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높은 외국인 물가와 주거 관리비를 뽑았는데요.
그 현지인들처럼 길거리 음식만 먹고 생활하면 물가가 저렴하겠지만 그 길거리 음식 당연히 위생 상태가 안 좋고요. 이걸 매일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이렇게 쇼핑몰에 가서 깨끗한 레스토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물가가 높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보다 더 비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집에서 뭔가를 해 먹는다 하더라도 한국식 식재료를 사고 그러다 보면 이 식재료 가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생활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너무 덥다 보니까 그 택시를 자주 타는데 의외로 택시비가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콕의 교통 지옥은 정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가까운 거리도 1시간, 뭐 때로는 2시간 걸려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 안에서 돈이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결코 택시비가 싸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집에 있을 경우에는 에어컨을 밤낮 없이 틀어야 되거든요. 거의 종일 틀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올 때 30만 원 정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콕이 절대로 그 전기세가 싸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누진세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15평 기준으로 아껴 써도 15만 원 이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그 관광지나 이런데 그 입장료가 있는 곳은 현지인과 관광객, 외국인의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경우에 4배에서 5배를 더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상당히 불리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이 보행과 교통 인프라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도로변으로 나가기 위해서 집에서 나왔거든요. 혼자서 나왔는데 이 도로가 이렇게 진입하고 나가는 그 두 라인이 있는데 이쪽으로 오토바이나 차량 그리고 사람까지 같이 지나다녀야 됩니다. 따로 인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별히 이곳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도로가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그 큰 대로변 도로로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인도, 사람, 차, 오토바이 다 같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집 콘도 도로를 나오면은 이렇게 주택가 큰 대로변이 나오는데 자, 여기가 바로 인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인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옆에 차도와 비교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이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폭이 좁은 인도인데요. 거기다가 이렇게 걷다 보면은 앞에 이렇게 딱 전봇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원치 않게 라라랜드를 찍어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에 보시면 인도 쭉 지나가는 길에 계속 이런 방해물 전봇대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딱히 횡단보도라는 게 없습니다. 차도로 사람이 다니고 인도는 이렇게 길이 좁고 그래서 그 보행 인프라가 너무나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얘기해봤는데요. 제가 순위에 넣진 않았는데 짧게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 태국은 부동산이 완전히 임대인 위주의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차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년 동안 이제 그 기거했던 그 콘도를 이사 나오면서 보증금 중에서 한 5,000바트 이상을 뜯겼거든요. 이제 사유는 벽에 이제 그 CCTV를 설치하면서 양면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 도색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뜯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장기 거주자들은 다 경험해봤던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어딘가에 이런 그 컴플레인을 할 창구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임대인 위주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뭐 1년 이하로 머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런 임대보다는 그냥 에어비앤비를 사용하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5가지 태국에서 살면서 느끼는 단점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이 단점들을 제가 오래도록 살면서 이걸 해소를 할 수 있는 리스트인지 아니면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사안들인지를 앞으로 2년 정도 제가 계속 테스트하면서 한번 겪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는 아무래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생각해 봐야 하겠고, 제가 말씀드렸던 단점들 중에서 어떻게 해결 방안이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한테는 약간 슬픈 얘기인 이 태국에서 살면서 좀 좋지 않은 점 5가지를 오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태국에 많은 그 대형 마트들이 있는데 그 마트들 하나하나 그 특징을 소개하는 영상을 기획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좋은 영상으로 만날게요. 빠이.